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여파에 따른 항공 여객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암울할 것만 같았던 국내 항공업계는 올해도 화물 사업으로 대응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객 수요가 팬데믹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아직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도체와 백신 수송에 따른 항공 화물 사업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항공사들 중 대한항공이 유독 주목을 받았는데 지난해 글로벌 항공사 중 유일하게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코십구라는 악재를 극복하고 거둔 값진 성과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행한 화물 사업 위주의 경영 전략이 주요했는데 대한항공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자 화물 사업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 손실 63억 5,9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순손실 규모는 70억 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의 또 다른 대형 항공사인 델타항공은 지난해 125억 달러의 적자를 거뒀고 순손실액은 12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는 글로벌 항공사들도 코십구로 인한 적자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항공사들의 부진은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항공사들은 코십구 확산으로 여객기를 제대로 띄우지 못했는데 글로벌 항공 데이터 분석 업체인 시리움에 따르면 지난해 여객 교통량은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리움은 작년 글로벌 항공 교통량은 21년 전인 199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백신 등 희망적인 요소가 있지만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계속 나오는 이상 국가별 여행 수요는 당분간 반등할 가능성이 낮으며 자연스레 항공사들의 적자 탈출 시기는 날이 갈수록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암울한 상황 속에서 성과를 기록하지 못한 글로벌 항공사들과 달리 대한항공은 흑자 달성이 유력한 모습이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금융정보제공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전망치는 1,014억 원으로 별도 기준으로도 흑자 2,191억 원을 거뒀습니다. 여행 수요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자 재빨리 화물 사업에 역량을 모은 것이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국내 항공사 중 최초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했으며 공급 부족 여파로 급등한 항공 화물운임도 대한항공 호실적에 합류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화물 사업에 더욱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백신 개발로 늘어날 화물 수요에 대응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 인천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핵여객기로 백신 원료 수송을 성공하며 믿고 맡길 수 있는 항공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단 규모를 재조정하고 항공 운송 등 핵심 역량이 아니었던 사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객 사업 중심으로 운항해왔던 저비용 항공사마저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로 항공 화물 사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진물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항공 화물 시장은 3.5에서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저 효과도 일부 있지만 코십구로 침체됐던 교역 환경이 정상화되면서 항공 화물 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구원은 동남아 등 신흥국들의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최근 중국의 생산기지 역할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분산되는 추세입니다. 신흥국의 성장으로 인트라아시아 물류 시장이 커지면서 올해 항공 화물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화물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화물 수송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한 27만 1,036톤을 기록했는데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대형 항공사뿐 아니라 진에어, 티웨이 항공과 같은 저비용 항공사까지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 화물 노선에 투입한 결과였습니다. 현재 항공 화물 수출 여건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경기 전망 지수는 123.6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향후 수출 여건이 전 분기 대비 개선된다고 내다보고 있으며 반도체 운송은 항공 화물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운과 달리 항공 화물 사업은 반도체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을 미국이나 유럽으로 운송하는 데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항공사들은 올해 2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백신 운송에도 기대를 걸고 있는데 물류업계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작년 4분기를 지나면서 이달 들어 항공 화물 운임이 떨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백신 수송이 시작되면 운임이 다시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약 80억 도주 규모의 백신이 항공 화물로 수송될 것으로 전망했고 연간 화물 물동량의 3에서 6%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보잉 777F 항공기 8,000대가 필요한 분량에 해당되며 한국의 경우 5천만 국민이 총 2회씩 접종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잉 777F 항공기가 100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백신을 운송할 수 있는 항공사는 제한적인데 저가 항공사들은 대형 항공기가 없는 탓에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백신을 수송하기 어려울 뿐더러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발급한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인증을 보유한 항공사만 의약품 수송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항공사 중에서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인증을 보유한 항공사는 18곳뿐인데 국내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입니다. 최근 전통적인 항공 화물로 꼽히는 IT 장비, 반도체, 완성차 부품 등의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백신 수송까지 본격화되면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인증을 보유한 국가의 항공사의 역량에 전 세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글로벌 항공사 실적은 화물 운송에서 갈렸습니다. 화물 단가가 인상되고 아시아권발 화물 운송이 증가하면서 물량 탑재율이 높은 화물 전용기 보유 항공사가 실적 하락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그간 글로벌 화물 운송의 절반은 여객기의 화물칸인 벨리카고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후19로 지난해 여객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화물 전용기를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가 보다 유리했습니다. 전체 기단에서의 화물 전용기 비중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대한항공이 13.7%, 아시아나항공은 14%로 중화항공 18%와 함께 화물 전용기 탑티어로 꼽혔습니다. 적자가 크게 늘어난 ANA과 루프트한자는 3.7%, 에어프랑스는 1.1%, 항공사 중 가장 많은 항공기를 보유한 델타항공은 0%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도 화물 전용기 비중이 높은 항공사가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4분기 화물운송 성수기로 화물운송 단가가 재차 상승, 올해 1에서 2분기부터는 백신 운송으로 단가 상승의 수혜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객기 운항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 단가 인상, 화물 운송 수요 증가,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 부담 감소 등 화물 부문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됐고 화물 전용기를 보유한 항공사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단 내 여객기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 대규모 적자를 상쇄하기에 부족할 것이며 후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주요 항공사들의 실적 저하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북미 홍콩 노선의 항공 화물운임은 킬로그램당 7.5달러로 두 달 새 30%가량 급등했습니다. 코19 직전인 전년 동기 3.14달러와 비교하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유럽 홍콩과 유럽 북미 노선 운임도 각각 5.59달러와 5.0달러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올해 항공운임 상승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화물 공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여전히 공급 부족으로 인한 운임 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올 2분기부터 백신 수송이 본격화하면서 항공운임이 또다시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매달 화물 운송량을 늘리는 등 보유한 화물기를 풀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항공사들은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기내식 판매와 목적지가 없는 비행기 티켓 판매를 통해 수입을 다각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다른 기업들보다 한 걸음 더 빨리 과감한 행동을 취한 덕분에 전 세계에서 유일한 흑자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큐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